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제목을 The Time is Now라고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는 그 한국전력이 이번에 그 전기요금을 그 총괄 그 비용에 연동해서 그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혹은 내릴 수 있는 연동제로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기 이사회에서 그 요금제 인상안 그리고 요금제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1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 요금제 그 원가 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해야 되는 시기다,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The Time is Now라고 잡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뒤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제 채널의 활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신 다음 영상을 보신 후에 그 영상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이나 이제 영상, 질문이나 혹은 제안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그 편안한 방법으로 이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재미있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이거 쓴 약을 달게 만들어 달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도무지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2배속으로 들으면 좀 재밌게 들린대요. 그 2배속으로 들으면서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전력 20년 3분기 보고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이고요. 한국전력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자회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페이지가 무려 565쪽이죠. 이걸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회사라면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만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스킵할 수 있을 거니까요. 처음에는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엄청 많죠. 여러 가지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YTN이 계열사로 되어 있네요. 자, 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길죠? 이거 500쪽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깁니다. 쭉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네. 그죠?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어마하게 길어. 자, 주식의 총수입니다. 6억 4,100만 주, 약 6억 4,200만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체크한 부분이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당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못했어요. 최근 3년간 못했던 이유가 적자가 나면서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흑자가 났죠. 흑자가 났고 주당 순이익도 2221원으로 매우 괜찮은 수준으로 흑자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별도 기준, 즉 한국전력 자체의 손익이 중요한데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조 1천억 정도 되네요. 1조 1천억 정도.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배당 성향목 대략 40% 정도 한다면 한 4천억 정도 배당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4천억이요. 억. 그 주식수로 한번 나눠보시면 뭐 대략 나오겠죠. 뭐 한 500원, 6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3분기까지만 해도 깔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혼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매번 들으신 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스킵해 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재무제표 읽을 때 보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 저 재무제표 읽었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업의 내용이랑 그리고 주석은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시간이 없다라면 사업의 내용까지는 꼭 읽어보시는 버릇을 하시는 게 투자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한전이 최근에 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엮이고 있어요. 그 풍력이라든지 그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발전을 하고 싶은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기엔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전력이 최근에 2년 동안 적자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매하는 전기료보다 그 사오는 전기료가 비쌌기 때문이죠. 즉 원료가가 더 비쌌기 때문에 적자가 났고, 그러면 이번에 왜 흑자가 났느냐? 사오는 전력 요금보다 파는 전력 요금 비싸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 이 사오는 요금은 그 유가나 뭐 이런 그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전기 요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코스트에 의해서 마진이 결정돼 버린 지금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익이 나야 결론적으로 한전이 꾸준하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매번 그 코스트에 의해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원가 연동형 요금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11월 달에 그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고 12월 달에는 정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사업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가 한국전력의 그 발전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한국전력은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발전은 다 발전 자회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제는 발전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법에 대한 기반을 개정하는 게 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전이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풍력과 태양력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 부분, 이거는 그 한전에서 판매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발전 자회사들이 받은 한수원과 그리고 뭐 동서발전 등등 그런 발전 부분들이 한 거고요. 보시면은 그 매출액은 대동소이한데 이 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코스트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수원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죠. 이거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화력 발전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익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전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한전에 판매하는 그 요금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익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국제유가나 이런 게 떨어지면 그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 요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별도 재무제표는 좋아질 수 있으나 연결 재무제표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정도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전기 판매량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뭐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한전의 신사업은 해외 원자력 발전 사업.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한국의 원전은 접어라고 하는데, 해외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원전을 수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국내에서는 원전을 안 짓게 하는데 해외에 짓게 한다. 근데 그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야 좀 그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해외 너네 자국에서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조금 대응 논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한전 주주님들 입장이라면 사실 탈원전이 안 좋은 영향 무조건 미쳤죠. 왜냐하면 원전이 그 전기를 사오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즉 원가가 좋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발전가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전이 그 원가 연동제에 의해서, 전 단순히 그 유가에 연동하는 것보다는 환경 비용까지 다 포함된 그 정말 총괄 그 원료 비용을 연동해서 요금제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말 많았던 석탄 화력 발전이죠. 저기 그 베트남에 수출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요 붕황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뭐 이젠 더 이상 석탄 발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스복합 발전 사업도 수출하고 있고요. 송배전 사업, 그리고 신재생 발전 사업, 이거 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괌에서, 괌이네요. 맞죠? 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등 이렇게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사업을 한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한전하면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요금에 대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한수원을 좀 봐야 됩니다. 원전의 평균 판매 단가 60.04원이에요. 상당히 싸죠. 수력 발전 84.39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아니, 수력 발전 물 내려간 건데 그게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원전이 더 싸다는 거. 양수 발전은 좀 비쌀 수밖에 없죠. 우리 옛날에 한국지리 공부할 때 뭐 삼랑진에 양수발전소가 있죠. 그 물을 전기 요금이 싼 밤에 밑에 있는 호수에 물을 끌어올려서 전기가 필요한 부하가 발생하는 시기에 그 발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끌어올린 비용이 있으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판매 원가는 131원 가장 비싸죠. 상대적으로 원전이 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원전 이용률 뭐 70.6% 나왔었다. 뭐 좀 감소한 추세였다.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계속 탈원전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게 사업 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자회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쭈쭈쭈쭈쭈쭈쭈 이거는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자, 가격 변동 추인데요. 이거 보시면 주택용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일반용도 올라가고 있고, 교육용도 올라가고 있고, 산업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농사용도 올라가고 있고, 가로등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기 킬로와트당 가격이 다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싸졌죠. 원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많이 싸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뭐 발전사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발전사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연탄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해 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발전사들이 같이 한꺼번에 매입을 해오는 구조라면 모든 그 발전사들이 싸게 원료를 도입해 올 수 있을 텐데, 각자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각 발전사마다 사오는 원료 가격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비쌌던 쪽은 아마 LNG 발전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 어쨌든 화력 발전이 원자력보다는 비싸다. 거의 한 30% 넘게 비싸죠.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재료 뭐 변동 추이가 있는데 뭐 쭉 보이죠? 쭉 보이는데 아까 가장 비쌌던 곳이 남부발전이네요. 남부발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부발전이 LNG 요 정도 쓰네요. 얼마죠 단위가? 이게 톤일까요? 이게 단위가 뭘지 모르겠네요. 제가 톤이네요. 톤당 원인데 톤당 59만 원짜리 LNG를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LNG를 꽤 많이 쓰는, 지금 보시면 동서발전이랑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부발전이랑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이 쓰죠. 160만 톤일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LNG 비율이 높으면 판매 단가도 높아져요. LNG가 가장 그 가스 발전이 비싸거든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LNG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할 때 가령 저희가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량을 조절할 수가 없죠. 해가 떠 있으면 계속 발전량이 늘어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도 부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뭐 정전 사태가 벌어지다든지 그럴 때는 당장 원전은 가동 멈추기가 힘들죠. 근데 뭐 가스 발전할 때는 가스 터빈을 그냥 꺼버리면 바로 멈추니까. 혹은 여름에 갑자기 막 2시에 에어컨을 엄청 많이 켜요. 그리고 전기가 부족해져서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스 발전 쉽죠. 불 붙여서 바로 가스 붙여버리면 가동이 되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른 발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리드 타임 짧은 강점이 있는 반면에 비쌉니다. 그래서 LNG를 얼마나 그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전기 요금이 다른데 최근에는 LNG 발전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좀 싸게 잘 사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말 많이 한다 그죠? 저 엄청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거의 한 혼자서 20분을 떠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큰일 났네. 25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밑에 이제 사업 보고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따로 체크해 놓은 게 안 보이시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길어서 IR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1월 달에 저희 3Q 보고서 그 한국전력에서 IR 했던 자료고요. 보시면 뭐 한국전력 89년도에 뭐 오타 났네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러분? 1898년도에 설립됐다. 오타겠죠? 1988년이거나 1900 몇 년인지 보실까요?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의 개요, 회사의 개요, 회사의 연역, 설립 1983년에 1989년도네요. 1989년 아닌가? 이거 진짜 설립일이 1800년도인가요? 뭐 이거 잘 모르겠네요. 1800년? 이거 너무 빠른데? 오타겠죠. 이거 뭐 오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1989년도네요. 1989년도 이거 오타 났습니다. 오타. IR 담당자님이 혹시 보시면 수정해 주세요. 자, 대주주는 거의 대한민국 정부죠. 지금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가 아마 산자부일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정부 지분이 50% 넘게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까지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정부 51% 지분이라고 공유가 되어 있죠. 그 국민연금 빼버렸네요. 자, 한수원 지분 가지고 있고요. 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이렇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발전 자회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은 판매사예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 현황인데요. 보시면 뭐 전력 판매 증가율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별 그 전력 판매 증가율은
주택 판매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용, 그리고 산업용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용은 일반용이 가장 비싸네요. 그리고 뭐 전기요금 조정 실적은 2016년 이후로 지금 없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일 수 있죠. 근데 인상을 해야 될 때도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원가 연동형으로 했을 때 가격을 낮춰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데, 조금 걱정은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내후년 3월인가에 대선이 있는데, 또 이제 정치가 엮이기 시작하면 이 전기요금 인상이 조금 또 허들을 만날 수도 있는, 인상이 아니죠.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원가 연동형을 하는 게 조금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발전 믹스 같은 경우는 보면 원자력이 좀 늘어났죠. 원자력이 전체 100% 봤을 때 늘어났고, 석탄 발전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 CO2 배출 관련해 가지고 줄이고 있고, 뭐 믹스에서도 석탄이 줄어들었고, LNG 소폭 증가했고, 그리고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소폭 증가했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원료비 단가 많이 떨어졌고, 석탄도 떨어졌고, LNG 진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유리도 꽤 떨어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환율까지 떨어졌죠. 환율은 지금 4분기 더 떨어졌죠. 거의 뭐 1,000원 중반, 뭐 50원 내외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연료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흑자가 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익금리 떨어지고 있고, 뭐 핵심이 이거죠. 지금 볼까요? 3분기 누적 손익인데, 자, 0.8% 매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장마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영업이익의 핵심인데 무려 14.1%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흑자가 날 수 있었습니다.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연료비 감소, 원전 발전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LNG 발전을 좀 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익 상당히 많이 늘었죠. 914%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코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고요. 이거 누적으로 2019년도에는 뭐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2019년 누적이고요. 이건 2020년 누계입니다. 자, 뭐 설비 투자 계획들 이렇게 있고요. ROE는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3년 만에, 3년 차 만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해사업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국전력이 그 코스트에 기반한 실적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뭐 유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유가가 도입되고 리드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뭐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 주가의 변동이 생기려면 그 원가 연동형 그 요금제가 도입이 되어야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오늘 그 발표난 그 이사회 내용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입이 되었다라면 12월 달 주가 아주 쭉쭉 밀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뭐 주주님들 버티실 분들 끝까지 뭐 버티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또 결국은 키가 그 원가 연동형 요금제 도입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트래킹을 하면서 현재로서 어쩔 수 없이 코스트를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환율적인 부분이 수혜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트래킹 꾸준히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회사 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전 너무 잘 아는 회사지만 사실은 잘 알기가 힘든 회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주님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래 에코 마케팅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더 제가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 한국전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 제가 꼭 에코 마케팅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모두 안녕.